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이것이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는 마이크론과 똑같이 갈 수 있을지 이것도 다 함께 체크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네프콘에 글을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이것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26일 새벽 반도체 대장주 중 하나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분기 매출액은 컨센 대비,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컨센 대비,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숫자가 온통 플러스뿐이죠. 딱 봐도 실적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실적을 먼저 발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삼전과 한익의 실적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론의 호실적을 확인하자마자 삼전, 한익이 손잡고 오르면서 시장의 급등을 유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반도체 섹터만 상승시키는 게 아니죠. 한국은 반도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만 5천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2.9%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 효과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죠. 최근 중국에서 여러 경기 부양책과 함께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만히 둬선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준율을 0.5% 낮춰서 190조 원을 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한도를 늘려준다는 거예요. 지준율을 낮춘다고 해서 190조 원이 그냥 다 시중에 풀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람들이 대출을 맥스로 받는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에 190조 원 정도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기 부양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정말 중국이 다급한 모양입니다. 실은 지준율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중국은 1년에 한두 번씩 지준율을 꾸준히 낮춰오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올해 2월 달에 지준율을 인하한다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중국의 상해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과거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여드릴 차트는 모두 일봉 차트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기 하나하나가 하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24년 2월 달에 이러한 반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런데 중국의 여러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자 다시 제자리로 스물스물 돌아와 버렸었죠. 그리고 지금 직전 저점까지 내려온 자리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또다시 지준율을 낮춘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증시가 V자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JP모건을 비롯한 여러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간만에 중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는 유동성 파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말이 들리자 중국의 상해지수와 항생지수 역시 급등하면서 항생지수가 단번에 4% 정도 상승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유동성에 기반한 돈파티 중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마이크론의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환호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음 분기 내년 가이던스를 생각보다 꽤 긍정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한 것인데요. 향후 가이던스는 아래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글의 링크와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모두 아래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느려서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네요.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회사 측에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CEO가 나와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하네요. 전체적인 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고 점점 내려보면은 전략 이야기, AI의 영향,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PC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바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동차, 수요 전망 역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좋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꼭 들어가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마이크론은 HBM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날렸죠. 25년에는 전체 D램 점유율과 비슷한 HBM 점유율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했고 HBM 가용 시장이 25년에는 25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SSD는 AI 성장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금 달성하고 있는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하네요. 앞으로 AI가 성장하면 이쪽은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픈 손가락인 PC와 모바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쪽이 매우 중요해요. 코로나 때 다들 집콕을 했죠.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PC 바꾸고 핸드폰 바꾸고 노트북 바꾸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수율을 다 땡겨 써가지고 그때 PC 모바일 시장이 확 살아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쪽 시장이 계속 침체를 겪고 있어요. 이미 다 PC 모바일 노트북 다 바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많아요. 저도 실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봤는데요. 그런데 마이크론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우 긍정적까지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긍정적인 발표를 했어요. PC 쪽은 PC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4년 하반기에는 더 건강해질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봄까지 재고 역시 개선될 것이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불안하긴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모바일 쪽은 제가 따로 자료를 첨부 드리진 않았지만 모바일 상황 역시 PC와 비슷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크론이 AI 성장과 함께 HBM, 서버용 SSD에서 강력한 수요를 포착했고 그리고 아픈 손가락이었었던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업황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올랐죠. 그런데 한국 반도체가 오를 수 있겠지만은 한국은 미국과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향 매출 비중이 30% 정도가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이전 글에서 한번 올려드렸듯 중국은 현재 저가용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서 자국 내 기업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 CXMT라는 회사가 있어요. 창신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반도체 캐파 기준으로 글로벌 4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대만, 일본 업체를 제치고 4위까지 올랐고 앞으로 미국의 턱밑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제품은 레거시 디램인 DDR4입니다. DDR4는 2012년에 상용화된 구형 제품이죠. 그런데 요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력 상품은 2020년에 상용화된 DDR5입니다. 이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여러 반도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DDR5까지는 만들지는 못해요. 미국과 네덜란드가 손잡고 EUV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DDR4만 만들고 있어요. DDR4를 엄청나게 찍어내서 자국 내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다 꽂아놓고 있습니다. 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DDR4를 그만 만들고 DDR5로 중국 쪽을 다 평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무슨 말이냐? 우리 그냥 옛날 제품인 DDR4를 직접 찍어서 직접 유통시키겠다. 이런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구형 제품 물량을 쏟아내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로 인해서 점유율 하락과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로 설명드렸지만 국가별 D램 생산 능력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앞으로 25년 말이 되면 한국은 점유율이 살짝 줄어들 것 같고요. 미국도 줄어들고 대만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국만 나홀로 이렇게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미국의 턱밑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전망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여러저러 꼼수를 다 써가지고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창신 메모리 반도체의 D램 생산 능력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기술 빼오고 사람 빼오고 이것저것 다 투입해가지고 막대한 돈과 인적 자본 모든 것을 다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중국 내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중국향 매출 비중이 지금 30%인데 0%까지 된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오타네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마이크론에 비해서 불리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나마 하이닉스가 HBM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런 분위기에선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하이닉스는
그나마 HBM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 매출이 덜 나오더라도 HBM 매출 비중을 끌어올려서 HBM을 통해서 실적 둔화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죠. HBM을 양산한다고 말을 하곤 있지만 아직은 양산을 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많이 불리할 것이고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반도체 섹터보다는 신재생이나 전력 설비 이런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전력 설비, 신재생 이런 쪽도 AI 성장과 함께 꾸준히 같이 성장하고 있는 섹터이거든요. 물론 반도체 역시 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의 중국향 공급 증가라는 아픈 손가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의 예시를 하나 볼게요. 한국 기업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풍력 대장주인 CS윈드와 태양광 대장주인 하나솔루션의 일봉 차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의 주가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 둘의 주가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솔루션의 석유화학 부문이 계속 좋지 않아요.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태양광 쪽은 나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석유화학이라는 부진한 업황을 보여주고 있는 사업 부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향 태양광 공급 증가 이슈도 있긴 있지만요. 어쨌든 아픈 손가락을 지닌 회사보다는 아픈 손가락이 없는 회사가 주가 흐름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유동성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4년 4월부터 24년 9월까지 수도권의 집값 상승 변화율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먼저 이렇게 부동산이 올랐고요. 그리고 서울의 부동산 상승세가 수도권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방금 보여드린 그래프는 한국은행에서 26일에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구입 부담 경감 및 매수심리 강화 등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0.25% 25bp 금리를 내려준다면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이후에 0.43%더 오르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더 커지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상황이 다르죠.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에 힘쓰고 있습니다. 파월의 오른팔로 알려진 굴스비 연은 총재 최근 발언을 보겠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 번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다. 이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만장일치다. 따라서 다음번 금리 인하가 0.25%든 0.5%든 0%든 상관없이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12개월 동안 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내려오게 하기까지 갈 길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나와 있진 않지만 수백 bp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비둘기스러운 말을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금의 일봉 차트를 보면 날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금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미국에서 계속 돈을 푼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금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유동성을 쪼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상장된 기업과 미국에 상장된 기업은 어느 정도 흐름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 점은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